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러로쌤입니다. 자,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MC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무난하게 발표가 됐어요. 아주 급진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급이 바뀌고 있다. 이게 그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이었죠. 지난주 선물 옵션 딱 일주일 됐네요. 만기부터 수급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째. 그래서 지금은 선택이 필요한 순간인데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시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 뭐였다? 26,100포인트를 돌파하려면은 미중 간에 뭔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야 된다. 무역협상, 이쪽 무역협상으로 시작돼서 기술 전쟁으로 가가지고 이제 금융전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전쟁까지만 심화가 되지 않으면 된다. 어느 정도는 나오더라도 이쪽으로 해서 아예 심각한 신냉전 시대가 나오지만 않으면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시진핑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북한에 가 있고 미국이랑 이거를 대화하는데 뭔가 교두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시점에 의미심장한 G20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죠. 그러면 참 공교롭죠. 북한 방문을 하니까, 시진핑이 방문해서 북한을 달래러 가니까 처음이에요. 시진핑이 방문하는 게. 김정은만 갔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G20 정상회담 때 같이 시진핑하고 만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중국은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회담을 시작하고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고 싶으면 선물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죠. 선물을 갖고 와라는데 시진핑이 선물 북한으로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아직까지는 뇌피셜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한국은 될 수가 없다. 북한에도 깨지고 미국에도 깨진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하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저거는 안 되고, 여기저기 퍼주기나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이거를 아마 중국이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다. 근데 그 역할을 미국이 맡기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그 모양새는 비슷하게 나왔죠. 이건 작년 12월 초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화답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6,100포인트, 중국하고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협상을 다시 시작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죠. 기존에는 협상이 잘 마무리돼야지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둘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도장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미국 증시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6,100포인트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신고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나와서 7,800에서 7,900 정도 사이 요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돌파를 해줘. 같은 날 돌파를 했죠. 그래서 안 밀리고 여기서 버티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수급도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다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급이 좋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건.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에는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50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숨통이 확 트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돌아보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2130포인트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에 미리 올라서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심지어 돌파 시도 나온다면 61선 맞고 밀리기를 저는 바랬다. 그래야지 이런 호재가 있을 때, 돌파했을 때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수급이 좋아진 상황으로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못 넘어가면 우리나라 진짜 더럽게 약한 거예요. 2130은 딱 턱걸이 했는데 거래량이 늘었죠. 거래량이 지금 계속 밑에 있다가 바닥에 있다가 슥 늘었죠, 어제 오늘. 그러면서 2030포인트 은근슬쩍 안착을 했는데 요게 안착이 돼야 돼. 이탈을 하면 안 돼. 2130포인트 이탈을 하면 안 돼.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안착을 해줘야죠. 이탈하면은 뭐 21선 마중 나갔다 오던지 뭐 중간에 뭐 2100포인트던지 뭐 찍고 오겠죠. 이거는 약한 거예요, 시장이. 2130포인트 위에서 뭐 내일이든 다음 주든 유지하다가 한 번 정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주고 2175포인트 여기 건드리며주면 더 좋고, 여기 갔다가 내려와서 21선 61선 마중 나갔다가 가는 게 요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 해줄 건 다 해주지 않았느냐, 요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제가 보는 게 뭐 확실할지, 두 가지 어차피 그래봤자 두 가지에 61선 돌파 시도 나왔다가 밀리거나 위쪽으로 조금 더 갔다가 위에서 안착을 하거나. 누가 봐도 기술적 레벨은 위쪽에 있는 1번이 더 좋은 거잖아요. 아래쪽에 밀려서 21선 맞고 올라오는 거는 약한 거죠. 그러니까 강한 게 좋은 거예요, 강한 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이 좀 더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뭐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위쪽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코스닥. 오늘 지수 쪽이랑 뭐 이슈 쪽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까지 정리해드리고 종목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뭐 730에서 740 사이 요 구간에서 61선이 있어서 이거를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740을 맞고 밀리면은 이때죠. 맞고 밀리면 요렇게 보여드리죠. 맞고 밀려서 요렇게 21선 마중 나갔다 올라오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약하면은 뭐 730포인트 부근이다라는데 약했죠. 말씀드린 강한 구간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약한 구간 여기까지 맞고 밀렸죠. 그래서 밀렸다가 왔는데 그래도 뭐 21선까지 내려가진 않았다. 그 710포인트 부근까지는 내려가진 않았다. 여기에 위안을 좀 삼고 올라올 때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위에 두들기고 있는데 730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를 돌파해서 저 740포인트 돌파 시도 나오면서 747포인트 사이 요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제일 좋은 거 1번 반등 여기서 나와서 위에서 횡보하는 거 여기 1번. 두 번째 요 740포인트 쪽 맞고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 요게 2번. 요런 식으로 뭐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 1번 위쪽으로 740포인트 위쪽에 가서 횡보하는 게 좋은 거다. 그냥 돌파해주면 뭐 그런 금상첨화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거는 0번, 이거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냥 치고 올라오는, 이건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제가 금리 인하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만 비춰주면 된다라고 했죠. 가능성 비춰주면 적어도 9월에는 한 번 하고 12월에는 한 번 하지 않겠냐, 아니면 1월에라도 한다, 요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 12월에 안 하면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1월에 할 때 뭐 말만 좀 이쁘게 잘해주면은 파월은 원래 좀 점진적으로 좀 느린 친구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항상 금리 인상 기조를 꺾을 때도 그렇고 다시 인하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는 좀 템포 조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템포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9월 12월 이렇게 보는 거고,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례적으로 7월 보통 분기별로 이렇게 나오면서 점도표 조절하고 이렇게 그 경제 지표나 뭐 향후 전망을 조절을 하잖아요. 조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7월에 얘기하면서 이제 뭐 기자회견 열어갖고 뭐 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하는 거잖아요. 기대는 있었다. 근데 뭐 요거보다는 확실한 거는 9월에는 하지 않겠느냐, 요런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12월에도 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 올해 2회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 7월에 한다고 하고 9월에 하면은 2번은 기본이고 12월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1월에 하든지 해서 빠르게 3번을 내리는 건데,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건데, 글쎄요, 이거는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연말쯤 가면은 시장이 얼마나 좀 이렇게 빨리 3번을 내리냐, 이렇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보고 가야겠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좋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냥 좋아요. 저는 이거보다 좋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안전성이라는 측면도 있잖아요. 안정성. 주식이 위험 투자 자산인데 삼성전자만큼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주식이 없어요. 저는 지금. 안전하다는 게 뭐냐면 저는 안정성의 최고를 밀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밀릴 수 있어요. 주가라는 거는. 근데 주가의 복원력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죠. 복원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따라갈 종목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5G가 뭐 계속 잘 나가고 있긴 한데 뭐 삼성이 5G 안 합니까? 다 하죠.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사업의 다양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메모리에 집중돼 있어서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를 해놨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좀 안 좋아. 안 좋은데 다른 데 쪽에서 메모리도 지금 안 좋아. 디스플레이도 안 좋아. 메모리가 더 크죠. 지금은 원래 디스플레이였는데 메모리가 더 크다고 쳐요. 근데 스마트폰 쪽이 좀 슬슬 올라오고 파운드리 쪽 아주 역량 강화되고 팹리스 쪽도 이제 강화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전장이나 뭐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메모리만 올라와주면 되겠네. 디스플레이 쪽에 LCD 쪽이야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공세하는 거는 좋아질 수는 없는 것 같고 OLED 쪽에 그래서 좀 빠르게 전환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쪽도 따라오겠지. 중국이 좀 늦어도 따라오겠죠. 가격이 워낙 싸니까 시그니처 쪽으로 그래서 LG랑 삼성이랑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안정성과 다양성 이런 게 다 되는 주식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삼성전자는 다 갖추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슈도 있잖아. 화웨이를 이거를 그냥 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 딱 한 개뿐인 기업이 아니냐. 삼성전자가. 저만 이렇게 다른 기업 아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화웨이 쪽을 통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가능하다. 이미 화웨이가 하고 있던 걸 미리 하고 있던 기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영역을 침범을 한 거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어제 주인공이었죠. 주인공이었는데 어제 올라간 다음에 오늘 아랫꼬리 이쁘게 달고 66,000원 터치한 다음에 쭉 아랫꼬리 달고 올라왔다. 양호한 흐름 괜찮습니다. 21선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대. 요거 위쪽으로 말아 올려줘야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오히려 SK하이닉스는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 생각보다 강하다. 20만원 여기 저는 원래 이탈해서 이렇게 좀 약할 거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수급도 좋고 파워도 좋네요. 20만원 여기 계속 유지해준 것도 좋다.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긴 대신 보유자의 영역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 28만원 이 구간 원래 매수 구간이다. 근데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렵게 흘러가니까 20만원 회복할 때라도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 그냥 보유하시는 거예요. 다시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22만원까지는 보유하시는 거예요. 22만원에서 22만 5천원 사이 요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도를 하던 전량 매도를 하던 보고 돌파한 다음에 사던지 아니면 다시 밀리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셀트리온만큼은 올해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건 뭐 자화자찬일 수 있는데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18만원 원래 매수가인데 지금 매수하진 않게 20만원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거 두 번 다 똑같이 말씀드렸죠. 최저점에서 사기보다는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차트상으로는 여기도 매수 타임이 맞다. 근데 잘못해서 내려가면은 불안하지 않겠느냐. 업황으로 보나 바이오 쪽에 계속.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강한 놈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이례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 제가 2016년에 한번 말씀드리고 올해 LG전자를 말씀드렸는데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LG전자 너무 좋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죠.
밀려도 크게 안 밀리고 주가 복원력 좋고 고점 계속 돌파해 나가고 돌파한 다음에 78,000원 여기 유지까지 잘해주고 또 한번 급등 나오고 쉬고 있고 스마트폰 쪽이 스마트폰 쪽이 좀 어려운데 G50 굉장히 G50래 죄송합니다. V50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듀얼 처음에 듀얼 스크린 나올 때 다들 뭐라고 했어요? 삼성은 폴더블이 나오는데 LG는 무슨 듀얼이 스크린이냐 이게 시대에 맞는 거냐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매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긴 했어요. 물론 저도 이런 우려감은 당연히 있다고 했고 그 우려감이 있는데 이거는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다. 이거는 약간 극과 극의 명암이 갈릴 수 있는 선택이다라고 했는데 이 선택은 폴더블이 밀리면서 삼성 폴더블이 밀리면서 최고의 선택이 된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정쩡하게 폴더블 내놓기보다는 듀얼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이게 보조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다들 이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네. 한 50대쯤 되시는 그 어머니분들 5, 60대 되시는 어머니분들 아이 키우는 어머니분들도 V50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데 엄청 좋아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화웨이가 때려 맞으면서 LG전자 그 자리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뺏어 와야 된다 점유율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글로벌 판매량은 좀 봐야겠죠.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가 안 들어가면은 삼성하고 그 LG에서 화웨이 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플은 올해 못 나온다니까요. 나오면 기적이에요. 이거는 애플이 5G 폰이 올해 나오면 기적이에요. 못 나와요 이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화웨이 저렇게 두드려 맞을 때 LG는 이거 스마트폰 쪽 점유율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된다.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국내에서는 회복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조금은 뭐 기존에 뭐 잘 나가던 LG만큼은 아니죠. 근데 좀 회복한 것 같고 가전 워낙 잘 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뭐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쪽 보면은 다 이렇게 중소업체만 보시는데 가전 쪽으로 시그니처 뭐 이쪽은 다 LG전자예요. LG전자가 그 뭐 옛날부터 백색 가전은 삼성보다 위였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AS가 삼성이 좋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삼성을 좋아하시는 거지. 브랜드 가치 때문에 삼성을 좋아하는 거지. 가전제품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LG전자 위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올해 이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해가지고도 엄청 잘 나가고 있고 뭐 이거 뭐 분할한다는 얘기는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요즘에 올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78,0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니까 21선 따라 올라오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옆으로 기어가면서 횡보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은 21선 이탈 안 한다. 21선 유지하고 터치하고 올라간다면 이거는 뭐 지금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싸게 올라온 거는 잘 안 사시죠. 밑에 있는 거 사려고 하시지.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걸 보면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있었다면은 오늘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굉장히 삼성그룹이 시달리면서 삼성물산, 삼성전자 시달리고 있는데 요게 여기 118,000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종목 진행할 때 요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118,000원 여기가 이탈하면은 밀리면은 이제 106,000원 여기에서 지지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급락이 나오면서 한번 쭉 밀렸죠. 지금은 21선 이렇게 꼬리 말아 올리고 오늘 거래량 터졌고 기존에도 요 구간에서는 94,000원 구간 요 구간은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94,000원 정도만 뭐 유지해주면 지금은 이제 바닥권 종목 중에서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93,500원이요. 93,500원 죄송합니다. 93,500원만 유지해주면은 바닥권 종목 중 하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의향을 저는 이제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요런 식으로 이중바닥 만들고 올라오는데 93,500원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3,500원 위쪽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삼성물산이 오늘 좀 의미가 있었고요. 아까 뭐 LCD 얘기했는데 그쪽으로 제일 피해받는 놈은 LG 디스플레이죠. 이게 얼마나 밀린 겁니까 이 놈은 진짜. 2008년 이후로 계속 내려와 중국의 공세로. 근데 그나마 요거 17,000원 전후 뭐 이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은 보인다. 뭐
계속 그랬었죠. 2008년 때도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유럽발 위기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고 17,000원 부근에선 그래도 반등은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 종목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정도의 움직임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의미 있는 강한 거래량 실어가지고 멋진 모습을 보였다. OLED 투자 쪽 계속 이제 삼성이든 LG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이상하게 정이 잘 안 가요. 옛날부터. 기업이 디스플레이는 원래 LG 거 씁니다. 저도 LG 거 쓰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자꾸 중국에서 저러니까 주가가 잘 못 가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그렇게 잘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의미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거 워낙 잘 나가지고 넷패스 말씀드린 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거 작년에 말씀드린 다음에 대박이 났죠. 이렇게까지 잘 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 요 종목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정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보세요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6,900원 여기 올라오면 되고 여기 7,400원 돌파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7,400원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한 번 더 치고 갈지 아니면은 살짝 눌렸다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말씀드린 이후에 충분히 많이 올라왔죠. 이미 벌써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미리미리 좀 관심 갖고 좀 보세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밀려가지고 좀 안타까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식 장비 쪽으로 강자인데 드디어 이제 오늘 빛을 보는 이제 OLED 쪽 관련 쪽으로 해서 OLED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죠.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드디어 빛을 한번 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쪽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 삼성에서 항상 이제 눈여겨보고 이제 투자도 하고 하는 기업이니까 같이 합작으로 많이 하니까 이 종목 계속 좋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었고 최근에 밀렸을 때도 61선 잘 맞고 올라왔죠. 그러면 11,500원 여기 저항 부근 벌써 다 왔는데 만약 이걸 돌파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이달에 5G 연관해가지고 연결해서 자율주행 시험한다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다 좋은 거예요. 이쪽에는 자율주행 쪽에는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이쪽은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VR까지도 추후에 또 같이 두 가지가 엮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기업이 너무 작다. 텔레칩스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텔레칩스도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텔레칩스 자회사예요. 그래서 비디오 쪽 IP로 해서 이런 거를 다 이제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쪽 역할을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워낙 좋잖아요. 지금 모양도 얘 단계별로 올라오면서 조정도 이쁘게 받고 하단 이탈 안 하고 또 올라오고 이런 놈들 제가 과거부터 많이 매매하던 놈들이에요. 이 종목들은. 그래서 다 좋잖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제가 계속 좋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 나오고 그리고 한번 밀렸다가 열심히 조정받고 21선 60선 요 구간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밀렸다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21선 61선 여기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밑에서 위에서 여기서 못 샀다고 쳐도 요 구간에서만 샀어도 지금 최근에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죠. 이런 종목 있고 유니퀘스트 이것도 하도 약해갖고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아예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거래량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가고 좀 수급적으로 불리한 것들 있죠. 기업 내용은 좋은데 수급으로 불리한 종목들. 수급만 들어오면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런 종목을 한 10% 정도, 한 5에서 10% 정도는 담아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 전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길목 지키기라고 하죠. 길목을 미리 지키고 저렴할 때 좀 사놓고 기업이 좋으면은 상장 폐지 안 당할 기업이고 기업 내용 좋고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고 하면은 몇 달 못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달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달 기다린다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내일 올라도 기쁠 거 아니에요. 나는 3개월에서 뭐 6개월 기다리려고 들어갔는데 3일에서 6일 뭐 일주일 안에 올랐다? 그럼 좋은 거지 뭐. 저는 그런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좀 무난하게 이렇게 수급이 지금 안 받쳐줘서 밑에 밀려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도 이거 언제 어디서 사도 좋은 종목 아니에요. 이런 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스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으로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덜 올라왔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6,000원 위쪽 있잖아요. 6,050원 요런 구간을 좀 올라와 주면 좋아요. 그래서 6,400원 돌파하는 게 관건이니까 6,400원 돌파한 다음에 보셔도 되고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한 5,600원 부근 요 근처까지 밀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고 위가 먼저일지 아래가 먼저일지 모르니까 저도 그거는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을 때 맞췄을 때 여러분한테 제가 맞췄죠 하고 뭐 자랑을 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랑을 할 수 있을지언정 만약에 내가 예상한 대로 먼저 위쪽보다 아래쪽이 먼저 나왔을 경우에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위아래 양쪽을 다 말씀드리는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대신 안 좋은 종목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견이랑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 의견이랑 다르다고 아 저거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의견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제 눈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거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로 막 협박하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의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틀렸다가 아니고 내 눈에 안 좋다라는 거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칩 쪽하고 칩셋 쪽하고 이거에 시스템 반도체 뭐 이쪽 칩셋하고 카메라 모듈 쪽 이쪽이라고 제가 이걸 2016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다른 쪽은 어렵고 근데 칩셋이 그때는 우리나라는 좀 약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뭐 비디오 IP 쪽을 제가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삼성이랑 연관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좋아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칩셋하고 카메라 모듈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그때 뭐 열심히 뭐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꾸준히 언급도 이거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올해도 좋잖아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좋고 오늘도 13,000원 근처에 여기 21선 터치까지 하면서 오늘 멋진 모습 보였다. 이거 더 가려는 건가 싶기도 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더 가려는 건가 싶기도 해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파트론 같은 경우도 꾸준히 제가 유명한 일화 있죠. 저는 중소기업 제품은 사실 좋다 하는 거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는 것도 다 못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말 바꾸는 것도 많고 하니까 아니면 계속 바꾸면 되는 거니까 리포트는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분석한 자료가 나온 거지 그 분석대로 미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야. 참고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업체들은 직접 이렇게 기업 탐방을 갈 때 한 적어도 뭐 부사장급 이상이랑 같이 요 분들이 이제 안내를 한다고. 주담이 안내하는 거는 저는 이런 거는 안 가죠. 저희는 저희처럼 급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일반인 분들이 갈 때 주담이 안내를 하는 거고 저희처럼 어느 정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부사장급에서 뭐 사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찾아가서 보던가 그러면은 이제 말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겠죠. 우리 기업의 미래 전망을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녁까지 남아가지고 뭐 공장에 불이 켜져서 진짜로 얘는 이 기업이 밤까지 돌아가는지 다 야근을 하는지 다 확인하고 가야 돼.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가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저녁 먹고 조금 쉬었다가 밤 한 11시 12시 때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는지 본인들이 우리는 공장 안 쉬고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세요. 여러분. 파트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기업은 아니고 제가 기업 탐방을 직접 간 기업은 아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관심은 과거부터 계속 좋고 기술력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그렇게 계속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지. 근데 완제품 같은 걸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뭐 이런 완제품 같은 걸 내기 시작했잖아요. 부품업체가 완제품을 내면은 저는 이런 건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실패하면은 제품이 별로면은 이거 좀
그 기업의 성장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데 돈 썼다 이렇게. 셀트리온이 영화 투자에다가 원목동에다가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려감 있었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 저는 그냥 완제품을 사요. 구매를 해요. 구매해서 보고 이 제품의 장점 단점을 다. 저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 한 대 파트론 거 이렇게 들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왜 그런 거 들고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 디자인. 그런 반응을 궁금해서 들고 다니는 거. 제가 볼 때 제품의 성능은 가성비는 좋아요. 가성비는 좋은데 디자인 같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다. 요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요런 것도 많이 잡혔죠. 이거는 과거에 샀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 사서 저는 이런 걸 구매를 해봐요. 내가 투자할 기업이면은 제품 하나 구매했어. 아까우세요? 저는 감기약을 하나 사도 원래 감기가 잘 안 걸렸었는데 요즘엔 조금 가끔 걸리더라고요. 감기약을 하나 사도 제가 투자할 기업의 감기약을 사요. 저는. 여러분들은 뭘 사시나요?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대원제약 말씀드릴 때 대원제약 투자할 만한 위치에 있고 이쪽이 콜대원 이쪽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감기 걸렸네요. 대원제약 말씀드려 콜대원을 사왔어요. 전 그날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는 이제 수익이 나면은 해당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매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거꾸로예요. 저는 제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럼 그 해당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진짜 티도 안 날 정도겠지만 제가 하나 구매함으로 해서 도움이 될 거고 주변에다가 나 이거 샀다 괜찮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구매를 해요. 여러분들은 수익 보면 구매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회사에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줬으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나한테 수익을 달라라고 해요. 이건 좀 다르죠. 네, 뭐 이거는 제 나름 방식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론 뭐 과거부터 굉장히 뭐 기술력은 좋았는데 이제 그 작년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어렵게 좀 흘러가다가 올해 뭐 완벽하게 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해서 참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보면은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 동훈하나텍 뭐 캠시스, 엠시넥스, 세코닉스 뭐 이런 쪽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2016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종목인데 기술력은 좋아요. 근데 업황이 이제 맞아 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 5,300원 부근 오면은 요거는 관심 가져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오자마자 귀신같이 여기 이번에 이 조만간 배울 샛별형 모양이 나왔는데 그거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예 급등을 해버렸죠. 기존 뭐 조정다운 조정이 없네 이건. 그죠?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훈하나텍.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지금 그 MC넥스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22,000원 여기를 더럽게 돌파를 못하던 기업이었는데 드디어 돌파한 다음에 또 멋진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항상 다 같이 보는 종목들이 이렇게 그 묶어놓고 같이 보는 종목들이에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밀렸어요. 왜 이렇게 밀리지? 얘만 이렇게 약하지?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왔네요. 이렇게 봤을 때 못 올라온 놈이 하나 있어요. 딱 한 놈 못 올라왔는데 NCN 하나 못 올라왔어요. 이게 갑자기 뭐 증자하면서 요즘에 증자 발표하면 갑자기 급락이 나오죠. 그 정도까지 밀릴 건 아닌데 좀 과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NCN 같은 경우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갭매우로 올라오는 과정 5,100원 전후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과정 거칠 수 있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인데 오늘 벌써 이렇게 위쪽에 꼬리 달고 살짝 21선 걸쳐 있죠. 그래서 21선 만약에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돌파해가지고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고 더 좋다라고 하면 위쪽에 여기를 한번 두들길 수는 있겠죠. 61선. 그러면은 뭐 올라왔을 때 두들길 때 요 구간에 한번 정리했다가 5,100원 뭐 5,150원 요 구간 그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다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넥스트칩도 좋은 기업인데 기술력은 참 좋은 기업인데 일단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제끼고 가야 되잖아요. 그 미래 성장주는. 근데 그런 게 조금 따라주지 않았고 최근에 증자 요런 기업들이 일단 확실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필요해요. 발전을 하려면은. 중국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엄한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애들이 이제 서류만 잘 작성하는 사람들이 지원금 다 타고 유령회사 만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 좀 지원이 좀 필요해요. 대기업에서 좀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이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국민들이 도와줘서 대기업이 커진 것도 있잖아요. 그럼 사회 환원을 하려면은 이렇게 중소기업에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 뭐 계속 말씀드린 삼성이 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계속 뭐 이것저것 종목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동진 세미캔이나 솔브레인 쪽에, 소재 쪽에도 투자를 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칩 회사 쪽에도, 이제 팹리스 쪽에도 투자 많이 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NCN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이고 종목 많이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진짜 목이 마르게, 얼마 전에도 로봇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죠? 로보 대장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찍어드린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뭐 3,700 살짝 이탈은 했지만 회복하자마자 급등 나오고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기 뭐 스마트 팩토리 어쩌고저쩌고 뭐 연설하고 하는데 뭐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중국 업체만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 굉장히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너무 중국 향으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내 업체에다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국가에서 안 하니까 그냥 대기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다고. 국가에서 이상한 데다 투자하는 게 많아갖고 참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신뢰가 참 안 가긴 하는데, 어찌됐건 뭐 국가는 중국에다 투자하라고, 중국 좋은 일 시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다들 투표해서 뽑은 거니까 뭐 인정은 해야지, 대통령인데. 그래서 뭐 역대 대통령분들이 중소기업에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주가를 좀 이끌었던 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이 사람은 그 뭐야 조금 뭐 범죄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데, 그냥 팩트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은 맞는데, 그런 대통령은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이런, 확실히 머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방향이 틀리진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가장 뭐 큰, 제 생각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챙겨간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지 방향은 참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보로보 오늘 뭐 상한가 들어왔고, 뭐 TPC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뭐 급등 나왔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에서 뭐 하위 종목들 많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주들 제가 소개해드린 거 있으니까 앞에 영상을 보세요. 로봇 관련주들 영상 보시고, 오늘 뭐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이제 전기 관련주 하면서 이화전기 이렇게 같이 말씀드린 이화전기도 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동전주니까 그닥 여러분들이 뭐 크게 관심 가지세요라고 제가 말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아직 바닥권인 종목도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바닥권이라니까. 아까도 지나가면 설명드렸는데 하이닉스 바닥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 바닥권이라니까. 이거 15,000,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DB하이텍 15,000원이면 바닥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너무 많이 내려온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직도 무릎밖에 안 돼요, 제 기준에서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키운다고 하고, 파운드리 쪽, 우리나라에 파운드리 역량 있게 키울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삼성이 당연히 뭐 독보적으로 가면서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건 DB하이텍 정도밖에 없어요. 글로벌 탑 10 안에 들 만한 기업은 뭐 기존에 들었었고, 지금도 감당을 당하고, DB하이텍 정도예요. 파운드리는 DB하이텍. 팹리스를 그렇게 발전을 시킨다는데 파운드리 쪽에 기업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에서 혼자 다 가져가겠습니까? 그럼 DB하이텍 좋아지겠지?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 그리고 DB하이텍하고 같이 말씀드린 실리콘웍스, DB하이텍은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뭐 가격도 좋고, 실리콘웍스는 제가 4만원에서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만원 샀으면 44,000원. 오늘 중요한 구간 와있죠.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치고 가지 못하면 한번 밀렸다 갈 수는 있는데, 그때도 44,000원 회복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좀 밀렸을 때 41,500원까지 밀렸을 때 들어가시던가, 4만원까지 분할 매수 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던가,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실리콘웍스 팹리스 쪽의 대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텍스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 가격적으로 얼마나 좋아. 지금
이 구간 계속 말씀드리는데 16,000원 회복될 때 사세요 했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16,000원 회복될 때 사세요. 오늘이잖아요. 많아요.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바닥이잖아 지금. 얼마나 싸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원익기업의 지주사로 이거 지금 주가 엄청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제가 DBI텍이 22,000원을 정말로 간다라고 하면은 원익홀딩스는 8,000원 위를 갈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DBI텍이 정말로 22,000원을 간다면 갈 경우에요. 저는 가능성을 보고는 있는데 뭐 당장 내일 빠르게 간다라는 게 아니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추세를 따라서 22,000원까지 정말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22,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원익홀딩스는 8,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 시각으로는.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일단은 6,000원 뭐 이런 중간 구간부터 더 돌파를 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원익 IPX 같은 경우도 원익 IPS가 가야지 원익홀딩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놈이 가야지. 이 주요 자회사니까.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최근에 22,500원 여기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내려왔다가 반등 잘 나오고 있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 싼 게. 뭘 싼 거를 못 찾아. 얼마나 많은데. 유진테크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구간에서 이거 횡보하면서 바닥 찍고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고 21선 올라탔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지금 가격 싸잖아요. 제가 볼 땐 싼데. 여러분이 볼 땐 비싼가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싼데. 하나머티리얼즈. 지금 반도체 업종, 반도체 업황이 메모리 쪽이 어려우니까 디스카운트 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씩 담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지금 요거는 21선 딱 회복한 다음에 사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해요. 근데 바닥권에 있는 건 맞잖아요. 이런 거 관심 갖고 보시면 되지.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OLED 쪽도 지금 계속 이제 투자 한 해만에 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얼만큼 투자하네 어떻게 투자하네 나오잖아. 그럼 뭐 열처리 관리 기술 좋은 뭐 기술력 갖고 있는 비아트론도 뭐 가능성은 있겠죠. 이런 거 많잖아요. 아까 선익시스템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오늘 APS 홀딩스가 진짜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나 그랬죠? 그죠? APS 홀딩스가 뭐 간만에 요거는 AP 시스템의 뭐 회사입니다. AP 시스템이 분할을 한 거죠. AP 시스템이 저게 저렇게 가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겠죠. 나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같이 연관지어서 보면 될 거고 레이저 커팅 쪽으로 워낙 뭐 기술력 좋으니까 뭐 대형주 쪽도 이쪽 LG화학 같은 경우 이런 쪽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닥이에요 지금. LG화학은 뭐 5년 뭐 10년 놓고 볼 때 뭐 제가 볼 때는 바닥이에요. 우리 아이 통장 개설해서 대학 갈 때까지 뭐 주겠다 뭐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인데 그러면 LG화학 같은 거 한 주 주면 되는 거예요. 세뱃돈 다 모아서 LG화학 한 주 사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하세요가 아니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서 산다라면 LG화학 같은 거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를 지금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반도체 이쪽 말고도 다른 제조업 쪽으로도 다시 키우겠다 뭐 얘기하는데 그 중심이 되려면 이쪽 가야지. 뭐 워낙 뭐 기술력이 좋고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힘들어요. 그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니에요. 이쪽 2차전지 쪽이 배터리 쪽이 됐으면 이미 다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다 했습니다. 이미 일본하고 우리나라 파나소닉하고 LG화학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었으면 이미 다 따라잡았다고요.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얘네가 이미 시장 선점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독일 이 자존심 센 국가에서 왜 LG화학 거를 그렇게 원하겠어요. 막 다 달려오잖아. 독일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볼보도 계약하고 좋은 거만 남았어요 지금. 근데 이건 있죠. 당장 내일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다는 거.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좀 묻어둘 만한 그런 여유자금 10년 묻어둘 만한 여유자금 그런 거 그런 쪽으로 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갈 만한 거지. 그러면은 뭐 얘만 그런가?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바닥권이지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NCN하고 NCA 강자들이죠. NCN 강자 그리고 NCA 강자 에코프로 BM. 얘가 지금 분할 상장해서 그러지 지금 주가 좋잖아요. 59,000원 요 회복만 하면은 뭐 괜찮지. 59,000원 회복 못 하겠어요, 얘가.
못하면은 사면 안 되긴 하는데 뭐 하겠죠. 저는 지금 같은 가격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반등하려는 시그널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천천히 모아가야겠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많아요.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만 그렇게 좋게 보는 건가? 아이고, 잘못해서 ESC를 한 번 더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고 종목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종목을 지금 못 찾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싼 종목이 워낙 많은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일렉포일 쪽, 기술 쪽 뭐 좋다. 다른데 뭐 대기업이나 뭐 유수 기업에서 들어와도 이쪽 진입장벽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요. 진입장벽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얘도 뭐 전통적으로 뭐 전기차 쪽에 있죠. 얘 기준 양봉 하나 세워놓고 나서 보세요. 이 양봉 하나 세워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눌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살만한 거지. 이런 구간에서 살만한 거지.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좀 후발주일 수 있어요. 얘는 먼저 가진 않아요. 후발주일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놓치면은 후성 같은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후성도 뭐 탄소 배출권이랑 이제 2차 전지 쪽이랑 뭐 다 같이 볼 수 있는 분야니까. 뭐 이쪽만 그래요? 제가 바이오 하는데 바이오 뭐 사라고요? 바이오 한미약품 사세요. 그럼 되지.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한미약품 정도. 일반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불안해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미약품은 불안하진 않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한미사이언스랑 같이 봐서 주가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가 좋겠다는 거 사시면 되겠죠. 한미약품 자체가 단가가 좀 높아서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미사이언스는 7만원대니까 살만하겠죠. 이쪽으로 보시면 되지. 그리고 HLB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달에 뭐 나오겠죠. 나오면은 저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LSKB를 이제 합병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HLB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헬릭스미스 이쪽 저는 이 같이 한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증자를 한 게 이제 기업의 신뢰성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의 신뢰성, 그 증자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자금 조달. 근데 얘네는 전통적으로 항상 자금 여기저기서 계속 끌어오는 기업이에요. 여기는 거의 약간 요런 그 일반 투자자분들에다가 무슨 서울대 향후회 같은 느낌도 있어요. 서울대 쪽에 향후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서울대 모임 같은 느낌도 있어요. 거기 출신 분들이 워낙 투자를 잘해 주시니까 그런 잠 느낌도 좀 있어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뭐 드디어 20년 만에 뭐 결과 낸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하니까 뭐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은 조금 이제 성공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기대감이 높은 거는 이제 신라젠이죠. 만약에 되기만 하면 대박인데 성공 확률은 앞에 둘보단 좀 낮아요. HLB는 참 높은데 바이로메드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신라젠은 가능성은 좀 낮게 보긴 하는데, 이번 디자인 임상 디자인이 잘 돼서 성공이다라고 나오고 시판이 된다라면 이건 신라젠은 오히려 그러면은 대박이 되는 거죠. 성공 확률을 낮게 봤는데 잘 됐네, 대박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넥신 툴젠이랑 합병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박인데 지금 여기 61선 돌파 시도 나왔다가 밀린 거 한 번에 여러 개를 해줬죠. 이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한 번에 갭으로 뛰었잖아요. 이게 갭으로 뛴 다음에 요렇게 하나 나왔죠. 그리고 쭈루룩 밀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음봉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더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모양 자체는 그런 거잖아요. 갭으로 나온 다음에 위쪽으로 가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온 요런 모양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는, 아래 구간에서는 매력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 제넥신 제가 볼 때 툴젠이랑 합병권은 뭐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다양한 뭔가를 해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좀 뭐 작은 종목들도 뭐 보면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뭐 기술력 자체는 뭐 좋은 기업이니까 양호한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그 약간 뭐 21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61선 돌파하는지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 맞고 밀리면은 사면 되고, 밀렸을 때 사면 되고, 21선 부근에서 아니면 61선 돌파하면 사면 되겠죠. 뭐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밤스탠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싼 걸로 치면 이게 정말 싼 거지. 17,500원 회복할 때 사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참고로 이런 거 보시면 되잖아요. 뭐 더 작은 거 보시면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있죠. 유한양의 레이저 TV 얘기 나왔었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도 22,000원, 뭐 22,000원대, 23,000원 아래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23,000원 아래에서 뭐 좋잖아요. 오면 반등 나오고. 뭐 불안하다? 불안하신 분은 여기 21선 넘어갈 때, 요 구간 21선 내려오고 있잖아요. 21선 올라타면 매수하시면 되겠지 그럼. 작은 종목도 많아요. 홈캐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첨생법, 지금 바이오 쪽에 뭐 첨생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되면은 뭐 이런 것도 뭐 한번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거고. 필룩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이슈 한번 됐었죠. 가다가 61선 터치하고 밀렸는데 이런 것도 밑에 내려왔을 때 천천히 한 번에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 매물 부담이 크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두 개가 크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매물 분할을 갖고 있으니까 8,000원 돌파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모아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뭐 아난티 같은 경우 자, 아난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반등이 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슥 밀려갖고 이쁜 자리에 있어요. 21선 61선 뭐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고 양호한 흐름 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 이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기업 가치는 높은데 뭐 요 남북경협지랑 엮여서 그런데 지금 9만원 짝 돌파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밀렸다 갈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강해요. 위에서 기다리고 있죠. 21선 60선 올라오는 거. 뭐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면은 이제 61선 골든크로스 나가지고 올라오겠죠. 그럼 9만원만 유지하면 또 뭐 재밌게 볼 수 있겠죠. 뭐 다음 주 정도에 남북경협지 한번 이슈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올라온 거에 대한 뭐 조정을 살짝 받는 척하면 뭐 말 정도나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우리나라 들렸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아질지 아닐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결과를 보고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감은 있어요. 기대감은 트럼프가 왔다 가는 거에서 기대감은 있다. 그 잘해가지고 3차 정상회담 뭐 이제 언제 정도로 뭐 예상 조금 빠른 예상이 나오면 좋겠죠. 올해 안엔 무조건 해요. 근데 이게 한 9월 정도에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9월에서 10월 정도 좀 선선해지면. 근데 우리나라 기준이죠. 선선해진다는 거는. 이 정도에만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9월, 10월 정도. 12월에 하면 조금 아이씨 왜 이렇게 늦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9월, 10월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스케줄 잡으면은 빨라야 8월일 거 아니에요. 7월이면 기적인 거고 빨라야, 왜냐면은 김정은이 한번 움직이고 트럼프가 한번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를 뭐 단기간에 어떻게 뭐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빨라야 8월인데 한 9월 10월 정도면 제가 볼 땐 적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대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런 게 아니고 좀 실망감으로 또 밀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둘 중 하나는 나와요. 결과는 나오겠죠. 근데 뭐 최근 워낙 뭐 그 저번에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밥 안 먹고 헤어졌을 때 이때 이후로 워낙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적으로도 지금 3개월 정도 거쳤거든요. 3개월 이상? 그러면은 지금 정도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슈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 여기다 올인하는 건 아니에요. 경협주에다가는 경협주에다가 일부 비중 한 10% 정도? 많으면 한 20% 정도는 타고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중소형주 뭐 잡주 쪽에만 집중하지 말고 차라리 아난티나 뭐 현대엘리베이 이런 거에다 조금 담아놓고 그 중소형주 조금 담아놓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종목 많이 봐드렸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밀릴 때마다 뭐 좀 봐줘야 될 만한 게 아니냐 싶은 거. LG화학은 좀 밑에 있다고 했는데 삼성 SDI는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위쪽에 있죠. 24만원 저항 라인인데 돌파하면 매수하던가 아니면 여기 한 22만원 중반권 정도라도 내려오면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면은 괜찮을 법한 종목으로 삼성 SDI.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 대덕GDS랑 합병한 다음에 조금 시간을 좀 갖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밀릴 때 이런 구간에서 저는 지금 11,500원 이하 구간에서만 매매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매하면 11,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 뭐 워낙 좋은 종목으로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AI 인공지능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이 별로 없다. 제가 뭐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인재들이 다 뭐 그렇게
미국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 우리나라 오려고 안 해요. 규제도 심하고.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규제 심한 게. 저는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주는 대통령이 되길 바랬는데 좀 누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인물이 있었는데 IT 업계 출신이고 아예 정치물 먹어갖고 사람이 바뀌셨더라고요. 다들. 그래갖고 참 저렇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정치물을 먹으면은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정말 똑똑하고 그 전까지 사람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도 참 사람이 저렇게 바뀌게 되는 거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참 정치라는 건 그 권력 게임이라는 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AI 쪽으로 대기업이 이렇게 뭐 하기가 어렵다. 인재들이 안 온다. 규제도 그렇게 심하고 한데 누가 가느냐. AI든 드론이든 뭐도 다 이런 게 다 막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키우겠다 정책만 발표하지 규제를 푼다는 소리는 안 하죠. 지금 정권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정책은 엄청 발표를 해. 규제 푼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규제 잘 안 풀어요. 이게 중요한 건 팩트는 이건데 규제만 풀어줘도 알아서 올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똑똑해요. 인구수에 비해서 이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똑똑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규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 뭐 발전을 할 수가 있나 나라가 기술직 쪽이 발전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쪽인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밀릴 때마다 좀 21선이 저 밑에 있는데 이게 2,900원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가면은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담을 텐데 2,900원을 안 갈 것 같아요. 한 3,000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100원만 돼도 감사할 것 같은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그럼 밀릴 때마다 좀 사볼 만하지 않겠느냐. 좀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도 괜찮은데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3,100원이나 3,100원 이탈할 때 이럴 때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수적이면 지금 보수적이면 그때,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도 밀릴 때마다 한번 뭐 볼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도 이것도 제가 오늘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려야겠다 해서 순식간에 확 뽑아온 거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종목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고 공부해가지고 잘 잡아서 이번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현금이 좋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좀 선택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안하면 대기업 쪽에다가 투자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DBIT 이런 거라도 좀 뭐 들어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좀 길게 보시는 분들 LG화학 좋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마지막 퇴근길 시황이라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주말까지 해가지고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댓글 달기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제 거 그 홈에 가면은 이제 무료로 관심 종목 공개해 놓은 거 있죠. 무료 관심 종목 공개해 놓은 거 요거 많이 신청하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에다가 매번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월 33만 원짜리를 무료로 풀어드린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갑작스럽게 너무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왔고 이거 그냥 오픈해 드리는 거니까 돈 내고 하라는 거 제가 강요 안 하죠. 지금 제가 지금 5,000명 되면서 300일이다 하면서 저희 유료형 가격 이제 3개월치 가지고 1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대신에 무료는 많이 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이거는 공짜예요, 여러분. 33만 원짜리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라고.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하시면 돼. 거기에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좀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많이 내시면 연말에 좋은 일 하자고 했죠. 연말에 불우유토끼 성금 요거 모집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다 같이 기분 좋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